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혁명의 역사는 조세 저항의 역사였다. 인류 역사의 고비를 살펴보면 그때마다 조세 저항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식민지인 미국의 설탕세, 인지세, 수입세 등 이른바 세금 폭탄을 퍼붓자 미국은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왕실의 재정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증세가 이어지자 민중은 결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단초였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 말기 전봉준이 들고 일어난 동학혁명, 과한 세금 부담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밀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신 정권의 몰락, 그 또한 그랬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15회 꼼수 증세도 예외 없다. 여보세요. 324호 검사실 김검사입니다. 주진우 기자시죠? 정원으로 나와주세요. 잠깐만 다녀가시면 돼요. 검사님,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못 나가겠어요. 검사님, 제가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근데 검사님 말만 들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못 가겠어요. 천긴설, 주기자의 사법 활극. 검사님께 전화 왔을 땐 당황하지 말고 이 책을 읽으면 끝. 그러면 검사님이 당황하십니다. 100여 건의 고소 고발과 수십 차례 소환 경험을 가진 주술사, 아니 주기자가 알려주는 친절한 소송 설명서.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기울어진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서점 매대 좌측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문영진 콘서트 나의 노래. 마이클 볼튼이 극찬한 최정상급 보컬리스트 문영진. 그가 선사하는 불후의 명곡을 느껴보세요. 2월 13일부터 백암 아트홀, 예매 인터파크 예스24, 8세 이상 관람가. 1976년 1월 15일 새 시정을 밝히는 박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시정의 기본 목표, 시정 목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국가 안보 제일주의다. 모든 시책에 있어서 국가 안보에다가 최우선권을 둬야 하겠다. 두 번째는 경제 안정과 착실한 성장을 금년에는 해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앞으로 조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개혁의 역점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가급적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둘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저축에 충분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내각에서 마련 중인데 수위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끔찍히 챙긴다. 이 말은 증세 때마다 나오는 가머니설입니다. 그러나 이날 박정희가 천명한 조세 제도 개편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채택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에 붙는 간접세입니다. 아이스크림에도 붙고 담배에도 붙고 이런 간접세, 이병철이 사 먹든 이건희가 사 먹든 노숙자가 사 먹든 똑같이 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금입니다. 박정희는 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을까요? 이 큰일이구만, 큰일. 세금 수입이 이렇게 줄어서야
박정희 정권은 1974년 긴급조치 3호를 통해 월 5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처를 취한다.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돼 서민의 삶이 쪼그라든 데다 북한이 직접세를 폐지한 상황에서 혹여 나라 밖에서 북한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돌지 않게 하기 위해 유신 반대운동이 촉발될까봐 위기 상황에서 취한 대응책이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를 계속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또 끼어들겠습니다. 세금 수입, 즉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실은 유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이때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카카, 유럽의 사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사례? 네. 부가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10%의 세금을 매기는 간접세입니다. 모든 거래에 세금을 매긴다. 예. 세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걷는 세금이 아니니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아울러 어마어마한 세수가 보장됩니다. 그거 참 놀라운 발상이구만. 부가세는 시행 첫 해부터 세금 수입의 14.4%를 차지한다. 이듬해에는 그 수입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더니 2012년 기준으로 국세 수입 203조 원 가운데 56조 원으로 28%를 점했다. 23%에 머물고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더 많은 비중인 것이다. 1979년 유신몰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부마항쟁 때 불거져 나온 구호를 들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설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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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는 세무서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노동자, 농민에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산층의 저항까지 불러왔으니 아무리 철권 통치를 하던 유신 독재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전두환조차 부가세에 대해 재검토를 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의 감면의 폭을 넓혀줘야 되겠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증세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증세하면 곧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볼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말은 중동 특수 탓에 한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장률은 매년 10%를 넘거나 육박했고 1978년 1인당 GNP가 $1,000를 넘어섰습니다. 소득이 불어나면 그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면 될 텐데 박정희는 왜 세금 수입을 걱정했을까요? 우선 물가 때문이다. 경기 과열로 물자가 부족해지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부동산 투기도 극성을 부렸다. 신규 아파트 값은 분양 즉시 폭등했다. 복부인이란 말도 이때 나왔다. 이런 와중에 제2차 오일 쇼크까지 덮쳤다. 중동 산유국들이 이때부터 이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원유가를 올린 것이다. 1979년 4월 9일자 동아일보는 과성장 16년, 노란색 신호 걸린 한국 경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물을 연재한다. 여기서 소개된 한 섬유업체 사원의 증언.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봉급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월 15만 원이죠. 이것으로 노모와 어린 2 자녀, 아내, 그리고 고교생인 남동생 등 6 식구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월 2만 원씩 저축을 했는데 올해는 저축은 언감생심입니다. 경제는 해마다 고도 성장을 한다는데 어째서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기만 하는지, 왜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지 정말 의문에 잠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78년 7월 6일 제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첫 집회에서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유신 2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총의의 수임기관인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의원 507명의 추천으로 등록을 한 박정희 후보를 출석대의원 2,578명 가운데 2,577표, 무효 1표로 제9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당연히 반대표는 한 표도 안 났습니다. 5달 뒤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민심의 바로미터일 것입니다. 77개 지역구에서 15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0대 국회의원 총선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시됐으며 195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1500여만 명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살벌했습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31.7%, 야당인 신민당이 32.8%를 얻었습니다.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1.1%포인트 앞선 것입니다. 보수평론가로 분류되는 황태순 씨가 TV조선에서 밝힌 말. 근데 그걸 누가 밀어붙였냐니까 당시 김정년 비서실장, 남덕우 경제부총리, 김용환 재무부 장관 등 이른바 성장론자들이 무슨 소리 지금 어렵더라도 이것을 해야만이 군비를 확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마침 우리가 처음으로 이 건강보험제도의 전신에 의료보험제도를 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돼. 돈 쓸 데가 엄청 많으니까. 당시 집권당에도 공화당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78년 12월 12일, 그것도 12.12예요. 네. 하필이면은 12월 12일 날 총선인데 이때까지만 좀 참아주시오. 안 됩니다. 밀고 당기고 하다 결국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와 정부 편이 이겼어요. 강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처음 모르죠, 잘. 근데 78년 되면서 또 2차 오일 쇼크가 오거든요. 석유값은 벼락같이 오르는데 물가는 앙등하는데 보면 뭐 물건 사니까 뭐 나중에 세금 더 내라고 그러지. 드디어 이제 민심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78년 12월 12일 10대 총선에서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당인 신민당이 1.1%포인트를 집권당의 공화당을 이겨버렸어요. 당시에요? 득표율에.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당시 정치 상황으로. 네, 당시 정치로서 상상이 안 가시죠? 네. 당시 여당으로 가봅니다. 다행히 전국 154개 지역구 중에서 우리 공화당이 68명 당선돼 61석을 확보한 야당 신민당을 따돌리고 일당이 됐어요. 그럼 뭐합니까? 제2야당인 통일당 또 무소속과 합치면 여소야대가 확실해요. 민심이 떠나고 있어요. 확실히 감지가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념의 회고록이다. 선거에 진 요인에 대해 김재규 정보부장이 이끄는 정보부와 당 그리고 경찰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김정념, 남덕우, 김용환, 장덕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 실시, 물가 상승, 그리고 노풍이라는 새 품종벼가 멸종돼 국민 불만이 커져 패배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제팀이 경질된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시민 저항도 표면화된다. 부마 항쟁이 그러했다. 이런 와중에 권부 내부에서 부마 항쟁 해법과 관련 갈등이 빚어졌고 MBC 드라마 제5공화국 중에서 새끼들 까불면은 신민당이고 학생이고 탱크로 콱 깔아뭉개버려야 돼. 신민당 놈들 국회의원 하기 싫은 놈 한 놈도 없어요. 자식들 언론과 반체제를 의식하느라고 힘 잘난 척만 하는 거지. 도대체 정보부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자식들 불러다가 슬슬 기도록 혼을 내야지. 차 시장 말이 맞아. 김영삼이도 잡아 넣었어야 하는 건데 말려서 그만뒀더니. 까까, 김영삼은 이미 국회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또 구속하면은 국민들은 2번 처벌하는 걸로 합니다.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비행조서만 쥐고 있으면 뭐래?
부장이 저러니 정보부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 맞습니다, 각하. 정보부가 좀 잘해야겠습니다. 데모가 지나치면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그 자식들 꽉 눌러버려야죠. 결국 총성으로까지 번졌다. 이 한마디와 함께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쓰는 기관은 모두가 자기 집 빚 관리하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의 규모나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도리를 다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증세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배세, 재산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올려도 연말정산에 세금 폭탄을 퍼붓고도 증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증세도 증세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태도 허언증일까요? 유종일 KDI 교수의 진단입니다. 아마도 부친이 결국 부가세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주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꼼수 증세는 증세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증세를 한다면 증세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증세가 필요하다면 부자, 대기업에서부터 걷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리고 서민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이 생략되고 또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적을 거라고는 예상했었는데 실제 해보고 나니까 실무에서 해보고 나니 예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 허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연봉이나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짐이 없는데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뱉어내야 돼서 아무래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제가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 유리지가 팔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좀 요즘 고민입니다. 아주 세금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언급했지요. 세금 인상으로 촉발된 밀란의 사례. 그 밀란들은 과세 내용의 문제도 문제지만 과세의 정당성의 없음에서 출발한 사달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느낍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로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 82조 원을 깎아주고 거기도 모자라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를 취한 것을요. 그리고 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쉽게 몰려줄 수 있도록 최고 1,000억까지는 세금을 깎아주자는 상속세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 문제는 세금 증액보다 불공평 과세입니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공평과세뿐입니다. 공평과세란 무엇일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충실하면 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여당 대표 김무성과 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반박.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일단 그게 증세 없이 복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 그게 거의 뭐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지난 2년간 거의 증명이 되다시피 했고요. 예.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세금 안 올리고는 복지 못한다라는 그 점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첫 번째 지적이었고, 그래서 그 기조를 바꾸자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실제 담배세나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증세를 사실상 하면서 이게 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다. 예.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나 저나 입장이 똑같고, 이 증세 없는 복지 이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세금이나 복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으로 갈 거다. 예. 연말정산 사태와 해법에 대한 복지시민단체 기자회견 내용. 나라로부터 300만 원의 보상 보육을 받으면 1년에 10만 원 정도, 그것의 30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하고 이것을 토대로 부자들한테 더 몇 배 내게 하는 이런 세금 정치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만 원 더 내고 부자들 200만 원 더 내게 해서 기초연금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40만 원 올리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까지 도입하게 하는 거, 이게 올바른 복지국가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맞는 폭탄은 아마 수류탄 폭탄일 것이고 부자가 맞는 폭탄은 핵폭탄일 것입니다. 수류탄 폭탄 때문에 핵폭탄 피해가자고 하는 이러한 연말정산 폭탄 이야기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연말정산 폭탄을 피하다가 평생 민생 폭탄 속에서 아우성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세금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은 서민 윤세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무능한 세금 정치이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조세 정의를 바라는 열망도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복지와 세금을 논의하는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라. 정치권은 국민과 함께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해 건설적인 복지 증세 정치에 나서라. 복지와 세금을 논의하는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제15회 꼼수 증세도 예외 없다. 오마이뉴스 문경환, 동아일보 허문영, 경향신문 박병률, 서울경제 이현선 기자의 기사를 토대로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 구성, 연출의 김용민, 녹음 임대웅,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내레이션 주진우 시사인 기자였습니다. 제가 기자인데요. 기자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내가 밥벌이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기자가 어느 동네, 어느 집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게 좀 씁쓸하고 슬픈 현실이죠.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주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근혜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실용서로 냈는데 법이 약자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한테 밑보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피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소송 내용이 제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줘. 주 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